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외도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어느 정도 각색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상간남과의 불륜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자 상간남이 아내를 놔주지 않고 끈질기게 협박하고 연락했던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내분께선 잘못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 기질을 갖춘 상간남이 사냥해놓은 먹잇감을 도저히 놔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상대인, 즉 사랑을 주는 어머니적인 존재를 놓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자신의 협박이 종국에는 통하지 않자 결국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상간 사실을 폭로하며 아내분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시도했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관계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애정행각이 보이는 스킨십 사진과 외도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진 등 상간남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분께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도 한동안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아내분의 일관된 모습과 이성적인 힘을 되찾아 모든 상황을 이해한 현명한 남편분께서는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지키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분께서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너무 미안해서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상간남은 남편의 직장에 폭로한다고 하거나 직접 자해 행동을 보여주며 겁을 먹게 하고 지인들에게 다 알릴 테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락과 만남을 아내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이 알게 될까봐 아내는 노심초사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상간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종속화되었지요.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보아 외도를 한 것은 분명 아내분의 실수이고 잘못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내분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며 소시오패스적이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상간남의 잔인하고도 교묘한 수에 당해 이를 더 키워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성장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애정 결핍이 극심했고 그렇기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아내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자극하여 상대를 종속시키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앞에서도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며 계산적으로 아내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외도는 이처럼 서로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심리장애입니다. 한 사람이 벗어나고 싶어도 저쪽에서 끈질기게 놔주지 않고 매달리면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상대를 가지고 놀며 종속화시키면 그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는 무기력해지기에 혼자 힘으로 중단하기란 심리적으로 목숨을 저버릴 정도로 당사자에겐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상간남은 영화 곡성에서처럼 한번 물은 사냥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하는 악한 무당처럼 행동했는데요. 이런 상간자는 무의식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신을 버리지 않을 마음이 여리고 모성애가 높은 여성을 먹잇감으로 선택합니다. 큰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아내분께서는 성장 과정에서 아픔을 가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뿌리치기가 힘든 케이스였지요. 나르시시스트는 초반에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 드러내며 상대에게 잘해주면서 동정심을 사려 합니다. 상간남은 자신을 유기하려는 어머니, 즉 상대가 파멸되고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자 또 다른 집착으로 남편에게 도발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간자가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올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심리적으로 무대응하며 상간자의 놀이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이고 교묘하게 연락해오는 상간자는 상대의 수를 읽고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듭니다. 상대와 배우자의 반응을 읽고 이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폭로한다고 겁을 주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이니 답장만 해달라고 불쌍한 척을 하면서 상대방의 중심추를 뒤흔들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끝내 이루려 합니다. 아내에게는 헤어져 줄 테니 마지막으로 주었던 선물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면서 만남을 끝까지 요구했는데요. 이럴 때에는 상간자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해 주지 말고 절대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간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결코 받지 말아야 하며 문자를 확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접근 금지를 신청하고 가짜 수법이라서 찾아오기는 사실 힘들지만 만약 무작정 찾아오더라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상간자의 뜻을 좌절시켜 나가고 풀을 꺾어 낙심하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코스프레에 넘어가셔선 안 됩니다. 상간자들의 교묘하고 야비한 행동에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버릇없이 연락해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우자분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온 행동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에 배우자의 반응을 간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위는 자신이 딱 계획한 선까지 교묘하게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연기를 한다거나 구석에 몰렸을 때는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사실 이런 상간자들은 본능적으로 생존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자신이 살려고 숨쉬기 위해서 상대를 파멸시키는 행위들인 것이죠. 상간자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일일이 봐주기보다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나가시면서 오히려 상간자를 홀로 괴롭게 만들어 응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법적으로 깔끔히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상간자들은 관심 종자이기에 감정적인 먹이 공급을 더 이상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를 타이르거나 같은 남자 대 남자로서 이야기한다거나 감정적으로 싸우는 소모전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상간자는 이러한 반응들을 배우자로부터 원하면서 상대의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수를 쓰려 하기에 이와 같이 행동할수록 상간자가 원하는 대로 휘말려 들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싸울수록 상간자의 위상만 더욱더 높여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종 상간자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법적인 죗값을 깔끔하게 물어 판결문을 가지고 벌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 바람 피운다고 억지로 빗장을 풀고 공격해오는 상간자입니다. 상간자 소송,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선에서 상간자에게 대응하되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시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네 번째, 억압된 감정을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배우자분들께서 처음에는 그 관계가 궁금해서 캐물어 들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온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자꾸만 그 행위가 상상되고 장면들이 떠올라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지십니다. 속속들이 알고 싶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하며 분노와 슬픔, 우울감, 상간자에 대한 열등감 등의 괴로움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요. 외도 배우자에게 분노와 배신감이 드는 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감정이기에 이러한 감정들을 진실되게 수용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이성적으로 억압하려고만 든다면 더 큰 분노와 화, 그리고 우울감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에 상담사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외도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와 문제가 발생했어도 함께 다시 노력해 보기로 하였다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도 배우자가 가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심리 치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위협적이고 교묘한 상간자에 대한 대처 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